사과 없이 유감, 하루 만에 정쟁 모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정쟁 모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예년의 집회 규모와 경찰의 그 동원 병력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 병력이 더 많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우리는 잘못 없다라는 얘기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야당이 하루 만에 정쟁 중단 하루 만에 정부의 책임론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지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행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때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질타가 나옵니다. 이번에 여당 내부의 질타 함께 보시죠. 발언 유감, 스스로 책임감 갖고 무겁게 봐야 한다. 대책 소홀했던 것, 언행 조심해야 한다. 국가는 왜 존재하냐, 장관 당장 파면해야 한다라는 강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전주혜 의원과 전재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정쟁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내부에서 강력한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애도를 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분들도 위로하고 전 국민이 지금 다 슬픔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가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150명이 넘는 우리 청춘들, 젊은이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안전사고 또 재난재해라는 것은 예정을 하고 예고를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것인데 국가와 정부라는 것은 그 재난재해가 터졌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 왜 구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언론들 또 국민들 또 외신들 외국의 언론들까지 왜 인력을 분산하지 못했는지, 왜 일방 통행을 못했는지, 왜 차도를 미리 통제를 해가지고 차도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못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했다. 이래 버리면 과연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왜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수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이제 발언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히 재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는 그게 절대적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발언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전주 의원님. 우선 이번 그 이태원 할로윈 사고로 155명의 그 생명이 좀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데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분들이 다치셨는데
좀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위 파악을 통해서 물론 일어난 사고를 없었던 걸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그런 군중을 몰렸을 때 어떤 통제 시스템,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면서 더욱더 안전망 장치를 단단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원인을 지금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뭐 그런 지적도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확한 좀 사고 경위가 나와 봐야 정말 누구의 좀 책임이 더 큰지 그런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5일까지가 이제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도 기간에는 어떠한 이런 그 정쟁보다는 이런 정말 큰 국가적인 그런 비극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애도를 하고 또 정말 그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좀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 유족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애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의 그런 애도에 저희도 동참하면서 또한 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고 경위를 좀 정확히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비대위 안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행정이 부족했고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그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이 경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파가 이런 정도로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김수경 교수님,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고 직후에 했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진의는 알겠어요. 진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예년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헬로윈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몰린 것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고 경찰 병력도 그에 맞춰서 증강을 했는데 이번 압사는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참사가 발생해서 경찰을 더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이 장관의 이 발언과 말투와 이제 시점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랄까요? 참 공감력이 적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고 참사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쪽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분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장관이라는 자리가 행정가이기는 하지만 절반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의 언어와 정치인의 언어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법조인이라면은 뭐 이것이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고 나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반은 정치인 인사라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어야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당신 보고 감옥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예년보다 더 많이 투입했고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했지만 그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날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에게 또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면 예. 사람들도 수긍했을 겁니다. 이게 되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경찰이 미리 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었고 다른 쪽에 시위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되기도 어려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또 장관이 뭐 경질되거나 할 때 장관이 직접 자기 손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경질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부하 직원을 잘 어떻게 뭐 통제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거나 직접 장관 손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장관이 경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장관이라는 자리를 주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굉장히 방어적인 언어는 깊은 상처를 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일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려할 정도로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듯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우려할 정도로의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앞서서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이태원에 있는 어떤 상인 연합회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압사 사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던 것, 혹은 일각에서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면 지하철역을 이태원에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할 것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현장에서 나왔다는데 이상민 장관 사고 직후고 정부를 대변하는 첫 어떻게 보면 일성인데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아니었고 경찰 있어봤자 소용없다라는 식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태원 참사가 전해진 다음에 여야 할 거 없이 정쟁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정쟁 관련된 플랜카드 내리겠다. 언행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언론에 나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정쟁이 애두경까지 갈 수 없겠구나. 지금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과실이 있어서 법적 책임이 있든 없든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무한 책임을 사실은 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중운집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다중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전에 한 1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날 3만 명, 30%가 더 모였어요. 10만 명에서 3만 명이 더 모인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행안부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관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다. 아니 만약에 정말 경찰을 더 배치하고 치안 유지, 질서 유지를 하고 또 구급대원들이 이미 대기를 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참사가 이렇게 크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자발적인 어떤 축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나와서 국민에게 한 말이 면피성 발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건 책임이 없어. 이런 취지의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인 결과 분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면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책임이 있든 없든 과실이 있든 없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아마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자, 논란이 확산되자 이상민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유감 표명입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참 이게 사과도 아니고 유감입니다. 저는 저것을 보고 과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넘어서서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한 책임지는 정말로 그런 이제 진정성 있는 발언들,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을 하고 있고 또 이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돌아가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또 유감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발언하실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태 수습이 끝이 나면 정말로 이제 법적 책임을 비롯해서 정치적 책임은 이상민 장관 정도까지는 무조건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상민 장관 책임론 경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앞서 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과 또 우리 언론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까지는 아마 동의를 하시고 그런 요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현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런 말씀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사실 국민들에게는 사고 수습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쟁을 한다, 사실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애도 기간이고요. 그리고 좀 애도 기간 뭐 지난 다음에 어떤 뭐 책임 소재를 좀 얘기하든지 뭐 좀 이러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뭐 부적절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사고 수습을 좀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그 애도 기간에 좀 국민들의 그런 애도에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또 사고 수습을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고 경위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그런 그 뭐 책임의 소재를 가릴 부분이 있으면 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사고 수습에 좀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여야 지도부도 조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 같이 공념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전망,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보는 필요가 있겠다. 예산 편성의 문제 골고루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주도, 부상자 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국회도 참사 수습에 수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대통령 내외와 여야 지도부도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이라 여야 할 것 없이 중앙 정부 기관까지도 지역 축제나 혹은 술자리 등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